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 요청을 보내는 코드를 한번 쭉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죠? 보면 우리 요청 객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 요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면 이제 여기다가 더 넣어줄 텐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건 하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이렇게 정상 응답과 에러 응답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거나 스레드가 전혀 보이지 않죠.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요청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Q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알아서 요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주는 그게 지금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 사이트 주소 같은 경우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소로 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저는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청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면 볼리의 서버 에러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네요. 그죠? 자, 서버 쪽에 에러가 떨어졌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책에 있는 그 사이트로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서버를 다른 데로 뭐죠? 리다이렉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 쪽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자 그런 기능이 동작하면 자 이렇게 저런 에러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저거를 다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응답을 받아서 다시 요청을 하고 응답받는 그 코드를 더 넣어주면 실제로 이제 서버 쪽에서 저렇게 다른 서버로 돌려버리더라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실제 이제 웹 서버를 만들고 그 웹 서버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텐데 실무 앱을 만들 때는 그럴 때는 지금 요 코드만으로 충분히 다 처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얘기했던 그 주소로 해서 동작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그 화면이 있죠. 액티비티 main.xml 요 화면 쪽에 입력 상자에다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그 오픈 API라고 하는 데이터 요청하는 주소를 넣고요. 저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AND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요 표시가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자, %amp 세미콜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요청을 보내보면 자,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응답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응답이 제이슨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괄호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키와 밸류가 이렇게 큰 따옴표에 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제이슨이고요. 이 제이슨 데이터로 온 응답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자, 이 중에 보면 이게 이제 영화 정보인데 이 영화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서 영화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볼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응답을 보면요. 자, 그 요 사이트 주소로 넣어야지 이렇게 바로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응답을 보면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슨 포맷이 근데 문자열로 쭉 오게 됩니다. 문자열로 쭉 오게 되니까 이 중에 제목만 뽑아내고 싶다. 무비 지금 NM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목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일일이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 제이슨 포맷의 속성들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G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 해보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GSON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기 build.gradle 모듈 앱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저기다가 라이브러리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implementa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com.google.code 그 다음에 .gson 이라고 하고요. gson 그 다음에 2.8.5 버전 정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버전이 더 올라가면 더 최신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GSON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 되면 자, 우리 응답으로 온 데이터를 이제 GSON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응답으로 받는 거는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청 객체를 가지고 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요청을 보내고 나서 응답이 오면 이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on response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충분히 알았을 거고요. 그러면 요 string response라고 하는 게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이슨 포맷으로 처리할 때 어떻게 해주냐? 이 J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려면 일단 자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 JSON 포맷에 그러니까 JSON 포맷에 맞춰서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정의해준 걸 가지고 자동으로 파싱을 해줄 수 있어요. 파싱이라고 하면 문자를 다 해석을 해서 자바 객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왼쪽에다가 자, 자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 movie lis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텐데요. 이 movie lis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자, 여기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에 자,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에 배열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제이슨 포맷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이슨 포맷은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자,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속성과 땡땡 콜론 그다음에 값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값이 다시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배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배열 안에 다시 객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객체가 있는데 그게 각각이 영화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 안에 다시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에 배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 있잖아요. 속성 이름이 이 자바의 클래스 정의할 때는 변수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명을 만들고요. 그 변수명으로 가지는 값이 다시 객체가 되죠. 객체는 다시 자바 클래스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무빌리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new 자바 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넣은 무비 리스트 리절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비 리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 자,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 무비 리스트 리절트죠. 그러면 요 속성 한 다음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절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속성 이름이죠. 그러니까 속성 이름이 있으면 속성 이름을 다 변수명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타입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가 박스 오피스 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show range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show range 있었고 마지막이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 있었어요. 이 각각의 타입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도 문자열, 세 번째는 배열이 됐었죠. 그러면 여기는 문자열이니까 자바에서는 string 타입, 두 번째는 string 타입.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속성 값의 타입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안에 들어가는 객체를 mov이라고 일단 또 추가로 정의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mov이 이렇게 하고 소괄호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ov이라고 하는 거 movi죠.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 mov이라고 하는 게 자, 지금 하나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movie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놓으면 될 텐데 이 movie 안에는 속성이 많죠.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자, rnum 그다음에 rank intern 그다음에 rank old and new 그다음에 movie nm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를 movie라고 하는 클래스로 하나 정의를 해 봅니다. 자, movie라고 하는 클래스 해 놓고요. 자,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다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rnum, string rank. 자, 우리 그 제이슨 포맷을 보시면서 inten이 되겠죠. 자, 보시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rank, old and new, string movie, cd, string movie, nm, string open dt, string sales amt, string sales share, string sales intent, 자, string sales
change 자, string sales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나가면 됩니다.